자, 지금부터는 좀 약간 부드러운 시간,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을 이렇게 패러디했네요. 계엄군주 맞춤기획 쇼킹한 탈옥. 절찬 상영준입니다. 어. 제작 계몽픽처스, 감독 계몽총장, 주연 계엄군주, 네. 홍보 구구 유튜버, 배급은 저기 국힘. 민중의 소리도요 정말 잘 만드는 만평 잘합니다. 쇼킹한 탈옥. 보니까 더러운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윤석열 몸을 보면 약간 더러워져요. 더러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한겨레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보통 3일장이니 72시간은 채워야겠죠라고 이제 검사 부하가 신무장한테 말하니까 야 너무 길다. 그냥 날로 계산해. 한겨레 정말 잘해. 가끔씩 진짜 날로 먹고 있습니다. 진짜 날로 먹어요. 날로 계산해. 네. 자, 다음에 김상욱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시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김상욱 저 교수가 박사가 대선 때 이재명 대표랑 대담했던 적도 있어요. 최근에 신무정 사태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새벽에 나그네가 여관을 나서는데 옆집 농부가 화난 말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있었다. 여관 주인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주인장, 농부가 말에게 어제까지 일을 끝내면 이틀 휴가를 준다고 했답니다. 나그네, 농부가 약속을 어긴 거군요. 주인장,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쉬었으니 이틀이 지난 거라나? 나그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인장, 원래 휴가는 날수로 세는 거라고 우기던데요. 나그네 이런 시벌로마. 시벌로마 한자 성어예요. 화난 말에게 벌을 가한다는 아이고, 뜻의 배꼽 고사성어다. 잡겠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잘못 발음하면 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저는 그 저 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가 김상욱이에요. 그래요? 그 굉장히 말이 신중하게 하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네. 몰입력 있게 하는 최고의 셀럽이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 김상욱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정적으로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는 게 난 더 좋아. 예를 들어 김상욱인데 윤석열 탄핵 반대론자야. 그러면 난 바로 끌어버려. 그런 사람이 가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정답. 자, 다음. 여기 지기현 판사가 이거 실제로 골든벨에 어렸을 때 나온 게 아니고요. 검사 시절에 나온 거. 판사 시절에. 네. 네.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모습인데 저번에 귀엽다 저 모습은. 귀연이. 귀연이.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그 상급신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 게 고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결과는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의 판결로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나 TV에 나온다 잘생겼지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김승훈 의원한테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가 저거예요. 김승훈 의원은 나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출세 지향형 판사고 그 이를테면 밤의 공보관 잘 논다고. 잘 놀고 선배들이 다른 방에 놀고 있잖아요. 가서 꾸역꾸역 가서 아는 척하는 게 지기현이었다고. 그거 아세요? 어. 존경하는 인물? 뭔데요? 존경하는 인물. 누구? 저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누군데? 알려주세요. 누군데요? 나훈아. 뭐 성향이 약간 방향이 나오는데. 네. 그렇구나. 이 세상에. 보통은 그렇게 대중 가수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가벼운 이상기야도 아닌 꼭 놀 때는 런닝구 바람으로 논다고. 밤의 공보관. 밤의 공보관.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란 탈옥범입니다. 머그샷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머그샷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우정이랑 귀연이가 풀어줘. 네. 이 깨알이네요. 어깨 나옴 무정이랑 기현이가 풀어줘. 너무 귀엽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그 이진우는 곽중근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진우는 굉장히 출세 지향형 좀 군인이었던 것 같고, 얘가 제가 막 약간 일기처럼 썼던 건데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판 군인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나?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 같은 군인은 영원히 없는 것인가? 야,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정청래가 해병 사단장을 호통친다. 박지원이 한쪽 다리를 들고 비아냥댄다. 별 몇 개씩 단 인간들이 주사파, 종북자파들이 우글거리는 정당에서 방탄에 앞장선다. 저런 자다 보니까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대세에 따라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회주의자라고. 근데 저런 애들이 별 3개잖아요. 별 하나만 달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애들은 윤석열이 시킬 때
저런 자리를 시킬 때 말 잘 들을 애들만 골라. 그 밑에 애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별세기가 됐지? 이런 사람들만 골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나 되는 줄 알고 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청래가 이 맥락에 뭐가 빠져 있냐.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감옥 가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두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워하죠. 그래놓고 최근에 경기 특수라는 하나에 만들었잖아. 웃기는 놈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얘들 입장이 바뀌는 거야. 그나마 곽종근이는 내가 보기에 진짜 우리가 건진 사람 중에 하나야. 곽종근이 그랬잖아 최근에. 부하들 책임은 없다. 나를 엄벌해달라. 맞아요.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대장이지. 멋있어. 그 부분은. 자, 그 다음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집권 1년 뒤부터 내란 계획했나? 계엄 선포 쉽게 절차 받고 그래놓고 절차를 쉽게 바꿔놓고 이걸 비공개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바꿔요? 원래? 2023년에 한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래놓고 비공개로 바꿔놨다니까. 2023년도가 사실은 여러 일들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유일임 위원장이 와서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들고 방송사들 그 법정 제재 주고 제어가 재승인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사장들 쫓아내고 이런 걸 계획을 잡고 2024년 2월 달에는 도면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요. 그게 총선 직전이에요. 그리고 도면 달라 그래서 일부는 제출하고 그다음 4월 달에 또 그 수방사가 움직이고 2월 4월 그게 불과 작년. 언론사 단전 단수까지 저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지시한 거고 단순 12월 3일 날 한 건데 도면 가져간 거는 2월 달. 그러니까 저게 그게 지시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답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면 가져가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23년도에 그 방통위도 전력을 다해서 장악하려고 했고 이동관, 언론사도 예. 굉장히 장악하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2번이나 그 2월 달 9월 2월 달 9월 달 그리고 나서 강서 선거에 대패하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그 계엄 장군들 4명 임명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강서 선거 대패하면서부터 선거로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쿠데타를 일사천리로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덧붙이면 그때 사실은 최민희 의원이 임명이 됐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최민희 의원이 계엄을 불러온 사람이에요. 아니 최민희 의원은 약간 그런 팔자가 있나 봐. 그리고 생일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래요? 무섭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도 최민희 의원부터 시작된 거요. 원래 카메라. 그다음에 그 침대. 맞아. 이분도 좀 약간 그래서 소름. 8년 동안 쉬다가 우리가 동시에 출몰했잖아요. 그랬죠. 출몰이요. 네, 우리가 탈옥하고 누구는 탈옥하고 우리는 출몰하고. 자 다음 볼게요. 자 어제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입니다. 오늘로 12산 내란 발생 최민희 생일. 네. 더 늦지 않게 독재의 망령을 몰아내고 상식을 바로 세우고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고도 대통령으로부터 윽박지름을 들어야 했던 부모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뜻을 모아 내란 종식을 기원하는 시민들에게 추락과 회복의 갈림길에 선 이 나라에게 이젠 대한민국 헌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디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낙연 씨는요. 왜 나와요 저분? 아니 깜짝 놀랐네. 아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낙연 씨가 그랬잖아. 그 계엄 내란에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말했던 게 엊그제잖아요. 네. 와. 최민희 의원 아. 책임이 있네요. 근데 지금 그 8일 날 한번 읽어봐요. 저 표시된 것만.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음성 좀. 손이 액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손을 그래. 보여줘야 돼. 자, 지금 의원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액션 이렇게. 자,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저거 옛날부터. 친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2002년도 대변인 때 제가 당의 대변실의 부장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수행을 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변인을 되게 제가 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죠. 정치는 후배죠. 제가 선배죠. 1988년도 입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분은 한참 뒤에 들어온 거예요. 88 꿈나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저거 뭘 보냐면 법대로 아.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뭘 보냐면 이게 우리나라 민주당 그 전에 그 국회의원들이 했던 기회주의의 결과물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심판 보고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 줬잖아요. 바로 그걸 이어받은 게 이낙연이잖아요. 다 말아먹었어.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 정권 뺏긴 거예요. 그러네. 원칙적으로 보면 네. 나중에 자기가 후보가 안 되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에 협조 안 하고 자기 측근들은 다 윤석열한테 가버리고 여지랄 했던 거야. 그때 결정적인 게 김혜경 사모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맞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외 활동 중단하면서 김건희 묶이고 김혜경 사모 묶이면서 저희가 0.74로 지게 된 결정적 배경이 이낙연이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맨 위에 이낙연이 있었던 거잖아요. 등장할 때 김혜경 사모 공개 사과하라.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습니까. 네. 입을 막지 마. 마지막 그것도- 불씨. 한 것도 있어요. 저기 박근혜 사면 이명박 박근혜 동시사면. 동시사면 그 얘기 해갖고 22년 1월에. 정초부터 욕 엄청 먹었죠. 정치 아니 팔단. 그래서 그때가 그분이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당사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뭔데요? 대표실에 꽃길만 걸으세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깔고 흐뭇해하면서 어머나 꽃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네. 그런 게 2022년 1월달에 있었던 자 일들이에요. 오늘 원래는 아, 6시부터 김민석 의원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못 오실걸요? 아니 그리고 취소는 이미 됐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뒤에 널널해 길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 참 이분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이게 중위법인 건 맞아요. 네. 헌법재판소 각하라는 의미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저분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안기부. 아 그래요? 되게 얼빵해 보이죠. 원조 안기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유일임이 경북대 나오고 이진숙이 경북대 나오고 이철우 경북대 나왔습니다. 그게 각하란 표현이 권위주의의 산물이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야, 각하라고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하자. 음. 각하란 표현 말고도 뭐 엄청 많잖아요. 폐하.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폐하. 각각 이게 하파, 탄핵 각하 의미 각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산물이라고. 각하 정치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빵. 아 그럴라고? 숨은 뜻이? 자 넘어갈게요. 유치해서 진짜. 저분이 자세히 보면 이름은 스님 같죠. 화려한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칼을 들고 문을 부수고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강도인지 아닌지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딱 봐도 공범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저게 말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네. 국민의힘이 딩동댕. 국회에서 계속 우기는 논리가 지금 사건 수사 중인데 내란이란 표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우기는 게 이런 논리로 깨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그건 내란이야. 형사법적으로 다툴 뿐이에요. 형량을 얼마를 줄지를. 참. 자, 그다음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탄핵 인용, 민생 회복, 윤석열의 똥개, 검찰 벌어지더라. 세상 제일 쓰레기 같은 종자들 퇴. 그 광화문 가거나 어디 집회 현장에 가면 이런 거 가방에다 써갖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메시지는 계속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매일 저녁 광장에 모입시다. 예요. 저희 안산에서 오늘 28명 지금 토요일은 버스로 올라오는데 주말은 버스로 오는데 평소에는 자가용으로 오늘은 4대 올라온다고. 네. 우와 많네요. 자, 그다음 게 아까 제가 저 뒤에 제 어깨 그리로 보여드렸던 8대0. 8대0. 이게 축구 시합이었어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가 8대0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한민국과 내란 세력 이렇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내란 세력 8. 지금 나경원 의원은 네. 몇 년도예요? 저 모습. 자, 그다음에 나올 거니까 죄송해요. 오른쪽만 예.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언제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때 나경원이가 저게 뭐냐면 민주당 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2017년도네요. 이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비판 좀 해보려고. 나중에 나경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베네수엘라가 왜 망한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요.
미국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는 나라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복지를 많이 했어요. 복지하다 망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나경원이는. 근데 실제로 이거 막 했던 애들이 그 유명한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근데 차베스가 이상한 이유로 죽어요. 미국에 막 맞서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두로라고 나오죠. 마두로가 나와가지고 또 미국과 또 맞서요. 맞서다가 그때 당시에 마두로가 사실은 윤석열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야당이 막 뭐라고 하니까 계엄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원의회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재원의회라 그래갖고 내가 임명한 국회의원들을 막 임명하고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야당들이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마두로가 대통령이고 딴 나라에 2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독재하려다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과정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경원이가 이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끄집어내오면 그렇네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마두로는 트럼프에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나경원이 권영세 권성동 탄원서 명단에 이름이 없어 불참. 실제로 저 사람들은 윤석열 탄원서 여기 명단이 권영세나 권성동이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도부가 빠진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이라고 불리우긴 싫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 빼고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겁한 거지. 그거를 윤석열도 알고 있습니다. 비겁하다는 거를. 아 그래서 면회가거나 관저가면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요? 항상 그렇게 네, 시작한다고 그렇게 개인 인사를. 네, 냉랭하게 분위기 냉랭하다고 하죠 지금. 자 다음에 나경원 딸 학점만 급상승. 이게 2021년 기사예요. 다른 장애 학생보다 2배 이상. 이건 유명한 사건이지. 성신여대에서 나경원 딸만 합격부터 이상했어.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나경원입니다. 한 명을 위한 특채였던 그렇죠.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심우정 딸한테도 있죠. 네. 100억 자산 검찰총장의 딸이 대서민 대출 받는 법. 야, 이거 그때 그 청문회할 때 뭐라고 실드쳤냐면은 아버지가 그만큼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운 거다. 진짜 재수없죠. 저 햇살론이라는 게 제가 사업 망하고 나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 건데요. 햇살론이라는 게 그게 처음 생긴 게 이명박 때입니다. 햇살론. 그런데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정말 어려운 서민만 받는 거야. 그러면 저 심우정 딸이 햇살론을 받으면 누군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왜 안 해? 조국 패듯이 해야지.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니까요. 좀만 진짜 기다려보세요. 아, 좀 기다리시면 돼요. 예. 아, 자 다음 심우정 딸 인스타 폭파했네. 크크. 서울대졸 아빠 검찰총장 엄마 서울대졸 아빠 검찰총장 엄마 의사 자산 100억대 집안에 본인도 몇 천만 원대 주식 보유 중인데 서민대상 대출 받았더라고. 햇살론 대출 받았대. 인스타에 수만 턴 호화로운 식사 인증. 로에베 니트 10초 만에 구매했다는 인증. 뭐 그런 거 과시할 땐 좋았겠지만 지금은 왜? 겁났나 봄? 네. 왜 지었을까?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적법하게 받은 장학금으로 의사면허와 학력마저 박탈당한 조민 기준으로 보자면 부모의 100억대 자산과 본인의 8천만 원대의 재산을 가진 신민경이 최저신용 특례 보증 대출과 햇살론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러니까 저 심우정이 뭐 저 윤석열한테만 저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대한민국의 특히 검사 쪽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특혜만 받는 세력입니다. 심우정, 한동훈 전부 다 자식들 다 털어야죠. 네. 본인들이 기준 높여놨잖아요 지금. 자 다음 헌지압 여학생 경찰 연행 뒤 실종. 윤지층 발칵 알고 보니 여장 남자. 우리나라 아, 이거 황당한데, 이거. 너무 많아. 저렇게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까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랐네. 그래서 며칠 된 거 아니에요? 네. 여자애가 잡혔는데 여자애가 사라진 거야. 최근에 발견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약간 쓰레기통에 있는 거 주워봤어요. 파출소에 이미 다 네. 제보되고 확인된 건데. 어제 그러니까 충북대나 이런 대학교마다 지금 극우애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좀 심하던데 애들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디서 불을 태웁니까? 극우 세력이 학생들의 피켓과 현수막을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짐. 여기 보면 저 안정권이 얘 가가지고 나 부끄러운 줄 몰라 얘들은
어린이 여학생들한테 저러고 싶을까요? 어디 이런 군대나 남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서는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김상진이 없는 곳에 안정권이가 대장 노릇한다며.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반대 나선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치명적 결말. 종교를 조롱거리로 만들 뿐. 사실 맞아요. 저는 선량하시고 착하신 종교인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란 이름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란을 실드칩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그 허브부 집업 폭동 일으켰던 사람 중에 의사가 있었더라고. 오, 증권맨뿐 아니라 의사도 있었군요.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 심지어 치과의사야. 네, 폐업한다고. 그러면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미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짜. 임플란트 받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민중의 소리 어제 거예요, 만평이 지금. 오늘 또 막으러 갑니다. 각하를 위해 18시기. 내란대행 개몽령 뭐 저거 극우 유튜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상목이 한번 때려볼까요? 최상목이가 진짜 대통령 놀이 아주 지금 아주 흠뻑 빠져 신났어요. 있더라고. 신났습니다. 이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왕이 될 상이었나? 하면서 지금 거의 뭐 대행이라고 그 대행이지만 지금 다 수준은 대통령급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선 출마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봐요. 아, 좋아라 한다 진짜. 짝짝짝 짝짝짝. 너무 신났어 지금 표정을 봐. 여기에 늑대 뭐야 무슨 사막 여우 있어요? 진짜 표정 봐. 최상목이가 대선 출마를 그러니까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안 한다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황교안이는요. 고난 대행으로 있을 때 인터뷰를 한 번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나마 황교안이 더 나아요. 저는 지금 인터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야기가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상목한테 대선 출마 뽐뿌질하는 사람들이 영산에 있다는 거야. 꼭 맞았네. 기재부 꼭 출신이겠죠? 진짜 할 생각이 없으면 인터뷰할 때 저는 안 해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최근에 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들이 다 빠졌잖아. 빠졌죠. 상목이 내가 보기에 저 표정으로서 이미 끝났어.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김건희 출마설은 사라졌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상목이 네가 나가. 대신 다 막어. 마흔역도 막고 다 거부권 행사해. 이런 거고. 지금 진짜 우리가 심각한 건요. 여행 갈 때 저 나라는 그냥 가도 돼. 안전한 나라야. 근데 지금 사전 여행 승인이 필요한 민감 국가에 지금 골 때리네. 한국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네. 윤석열 때문이죠 뭐. 남들이 봤을 때 아직도 내정 국가예요. 근데 민간 국가가요. 북한하고 한국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북한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행을 금지해 놓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북한 갈 때나 한국을 갈 때나 똑같아진 거예요. 민감 지수가. 민간 국가 목록에 들어갔다는 거고. 최상목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조금 더 해볼게요. 최상목이가 저러고 있는 거야. 얘가 책임자인데 영끌 대란 조짐, 토허제, 금리 인하 저기 심상치 않아요라고 지가 책임자이면서 저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돌만 빨고 싶은 네. 거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사 관수도 이제 저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에 대행 관수도 해가지고 최상목이가 팝콘을 먹으면서 헌법재판관 불임명, 내란 특검법 거부 이런 걸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민생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보세요. 3월 12일 기사예요. 거의 작살, 매출 80% 감소,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 거의 작살, 매출 80% 감소. 관저에서 주지 육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런 게 안 보이겠죠. 엊그저께 보도 나왔었죠. 최근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20만 건. 20만 건이면 암울하네요. 거기에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도대체 몇 명이니까. 자, 재밌는 자리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안 옵니다. 지금 걷고 계실 건데 이제 강화문 도착할 시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건너니 인터뷰를 하시라고. 아니에요.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빠지면 또 욕먹지. 제가 지도부는 대신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좀 읽어드릴 분들이 불사님 감사드리고요. 송명준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난님 내일 탄핵 선고하고 즉시 항고 동시에 일어나면 온 나라가 축제로구나. 김영구님 이재명 대통령 각하 반민특위 및 친일특위 만드시고 한 번에 척결 시바노마 늘 쓸어버리세요 하셨고요.
난 읽어드리는 죄밖에 없어요. 요즘 욕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조율님, 요즘 이 말을 잘 써먹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갖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 감사하고요.